자,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3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강은요.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오는 장입니다. 무려 많게는 3문제에서 항상 2문제 이상 나오는 장이니까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늘 그렇듯이 이미지부터 그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3강의 첫 번째는 국가의 형성이다 라고 하는데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자, 보세요. 첫 번째 국가의 형태예요. 국가 형태는 우리 저번 시간에 뵌 것처럼 어땠습니까? 왕이 없는 국가가 있었어요. 무슨 국가라고 하죠? 군장국가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장국가. 군장국가는 왕이 없는데 옥저 동해 같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옥저 동해의 짱이 누구였죠? 네, 읍군과 삼노였습니다. 그렇게 왕이 없는 국가를 군장국가라고 하고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뭐라고 하냐? 연맹왕국이다라고 하는데요. 뭐 있습니까? 수많은 군장들이 모여요. 군장들이 모이고 그 가운데서 가장 힘센 군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다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세력들이 모여서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연맹왕국이에요. 왕이 있긴 하지만 가장 큰 특징, 왕권이 약해요. 왜 약하냐? 이 군정 4명이 편먹고 야, 왕, 너 농사 안 됐으니까 너 나가. 아니면 전쟁이 졌으니까 나가. 너 싸움 못했으니까 나가. 이렇게 하면 왕이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 부여, 초기 고구려, 조금 이따 배울 가야 같은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고대 국가가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중앙집권 국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앙집권 국가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왕권이 강해진 국가를 중앙집권 국가라고 합니다. 그걸 성공한 나라는 여기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장 이름이 삼국시대입니다. 자, 성공한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앞으로 제가 K, B, S 이렇게 부를 거예요. 요 3나라가 성공했는데 어떻게 하면 중앙집권 국가가 되느냐라고 하면요. 여기 있는 4가지 특징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왕위의 부자성속입니다. 여러 군장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하다가 한 성씨가 하고요. 그 성씨를 누구한테 물려줘? 자기 아들한테 물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국가? 네, 중앙집권 국가의 첫 번째 특징, 부자 상속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걸 이루어냈고요. 두 번째, 율령반포입니다. 율령반포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기억 못 하실 건데요. 자, 율은 첫 번째 뭘 말하는 거예요? 형률이라고 해서 형법을 말하는 거예요. 처벌 규정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령은 명령이라고 해서 행정법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령, 형법과 행정법을 갖춘 나라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특히 행정법은 이거랑 똑같아요.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 공무원 준비 아니면 군무원 준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 다 급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뭐 9급 공무원부터 쭉 올라간다는 것처럼 관등, 그 다음에 관복, 그 다음에 관직 등을 만들어내는 걸 행정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갖추어져야 율령반포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루어낸 거예요. 이거 좀 이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영토 확장입니다. 찌맨한 나라로 나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주변 세력들을 복속해 가면서 영토를 확장했고요. 4번째가 불교 수용입니다. 자, 불교 수용 왜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왕권공하고 불교 수용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 불교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지요? 누가 만들었지요? 여러분 인도에서 만들었습니다. 인도에 누가 만들었죠? 고타마 시타르타예요. 여러분 너무하다. 그날 여러분 놀잖아요. 어떤 날? 석가 탄신일이에요. 그날 노는데 그 석가모니가 불교를 만들었어요. 그럼 질문 갈게요. 여러분 불교는 누구 믿죠? 누구 믿어요? 부처님? 그럼 석가모니가 죽을 때 날 믿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부처님 믿으면 극락왕생하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는 죽을 때 뭐라고 했어요? 깨달음을 얻어라. 그러면 곧 너희가 뭐가 될 것이다?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카메라를 촬영하고 있다가 빡 하고 깨달음 오면 카메라불 뭐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빡 하고 깨달으면 강사불, 공부하다가 빡 깨달으면 뭐예요? 공무원 공부불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음을 얻는 종교가 뭐예요? 불교입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그 불교를 왜 수용했냐? 여기 인도에서 중국으로 쭉 수입을 할 때
중국의 왕들이 어떤 걸 생각해냈느냐? 아니, 왕권을 강화해야 돼. 귀족들아, 나한테 충성을 해라고 했는데 왜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왜 충성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 어떤 사상을 만들었냐? 왕은 곧 깨달은 사람이다. 왕즉불 신앙이란 걸 만들었어요. 왕은 곧 깨달은 사람이니까 충성은 당연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을 바꿔놔야 돼요. 생각을 바꿔서 그게 빡 머리에 박히면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길바닥에 나갔는데 초딩이 갑자기 여러분 보고 야 어디가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왜? 반말해서. 왜 그렇습니까? 장유유서의 전통이 쓴 우리나라에서는 어린 사람은 윗사람한테 공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존댓말 쓰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생각을 한번 딱 박아놓으면 뭐예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충성해야 되는 걸 받기 위해서 불교를 수용한 거예요. 중국에서.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고구려, 백제, 신라도 뭐 했다? 중국에서 불교를 수입하면서 왕즉불 신앙, 왕권 강화를 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거 한 나라가 어디라고? 고구려, 백제, 신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고대 국가의 뭐다?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이걸 각각 한 왕들이 있겠지요? 그걸 암기하는 게 뭡니까? 시험 문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요 장은 문제가 나올 게 별로 없고요. 제가 딱 누르면 표 하나가 뜰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몇 문제짜리? 2문제에서 3문제짜리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딱 누르면 이제 표가 뜨지요. 요 표예요. 어디서 건국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몇 년 동안? 약 600년, 700년 동안 어떻게 나라를 발전시켜서 왕권 강화를 했는지 그걸 배우는 게 이 장의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됐지요? 자, 누릅니다. 그럼 첫 번째 고구려 건국부터 나와요. 고구려 건국은 지금 이 이야기들은 대부분 삼국사기를 바탕으로 했거든요. 1145년 고려 인종 때 쓴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각국의 발달 상황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고구려가 건국했는데 이 고구려는 기원전 37년, BC가 기원전인 건 아시죠? 기원전 37년에 생겼다라고 하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 살펴봤는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부여에 어떤 여자가 있었어? 유화라는 여자가 살았다. 유화라는 여자가 강가에 놀러 갔다가 태양이 쫓아다녀서 태양의 아들을 임신했다고 했어요. 그게 해서 알을 뿅 낳는데 그 알에서 태어난 아이가 주몽이다. 평범하지 않다고 해서 부여의 무슨 왕이? 금화 왕이 부인으로 삼고 아들로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왕자들이 괴롭히니까 주몽이 어디로 탈출해서? 네. 압록강 동가강 유역, 졸본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그 지역으로 탈출해서 나라를 세웠다라는 설화를 얘기해 줬어요. 그게 요 얘기입니다. 주몽이 부역의 유이민과 졸본의 퇴척 세력이 합쳐져서 나라를 만든 게 뭐다? 예, 고구려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기억하시면 돼요? 주몽,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왕? 동명, 성왕 내지는 동명왕이 졸본의 토착 세력과 통합을 해서 건국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설화 얘기를 하나 더 해주면 이 주몽이요 만났던 졸본의 토착 세력이 소선호라는 여자로 대표된대요. 여기서 뿅 해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비류하고 온조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비류하고 온조는 사이가 매우 좋아서 형이 왕을 하세요. 아니 동생을 왕을 하게나 이렇게 서로 놀았대요. 그런데 이런 갑작스럽게 주몽이 어디서? 부여에서 난 아들이 찾아왔답니다. 아이고, 부러진 칼을 들고 찾아왔는데 이 부러진 칼을 들고 찾아온 게 뭐다? 유리왕이다라고 한 거예요. 부러진 칼을 들고 찾아왔대요. 네, 방금 분필 부러진 것처럼 부러진 칼을 들고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게 유리왕이에요. 자, 근데 유리가 왔는데 주몽이 고민하다가 유리를 뭘로 삼았다? 왕으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대 왕은 어디? 유리왕이다라고 하고요. 유리왕은 졸본은 너무 산악지역이야. 마음에 들지 않아. 그 옆에는 좀 평평한 지역으로 이동을 할래. 라고 해서 국내성으로 뭐 했다? 천도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왕 2명 배웠습니다. 누구? 주몽, 동명성왕 같은 거예요. 뭐 했다? 그쵸? 졸본에 건국하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2대 유리왕은 뭐 했습니까? 국내성으로 천도하였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보면 고구려 건국한 거 2명 배웠고요.
딱 넘기면 누구 있습니까? 이제 온조가 있습니다. 온조는요, 하남 위례성에서 건국했는데, 선생님 온조 혹시 이 사람? 네, 온조 여기 있었잖아요. 주몽하고 소선호 사이에서 나오는 아들이 온조인데요. 이 온조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기나 자기 형이 왕을 할 줄 알았더니 어디서 온 아빠가 옛날에 나눈 놈이 왕을 했으니까 이렇게 떠납니다. 소선호하고 어머니 소선호와 형제가 떠나서요. 어디로까지 가느냐? 제가 이렇게 지도를 그리면 항상 똑같지요? 자, 여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하고 있는 어디? 서울이지요.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서울 밑에 지금 딱 요 자리예요. 강남에 터를 잡았습니다. 그게 온조가 여기 강남에 터를 잡고 동네 이름은 뭐라고 했냐라고 하면 하남, 하천남 쪽에 위례성이다라는 데 건국을 했어요. 물론 형아 비류는 어디로 갔습니까? 인천 미추홀로 갔는데 세력이 미약하고 여러 전염병이 돌고 해서 위례성으로 통합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온조가 건국한 거 뭐라고요? 네, 백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제는 BC 18년 주몽과 소선호의 아들이었던 온조가 어디에다가 강남, 하남, 위례성에 건국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보면 어디 세력? 그렇죠. 고구려 세력. 조금 더 위로면 부여의 부여 세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이주해서 세운 게 백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온조, 하남, 위례성에 건국했다. 그리고 그 형이 세웠던 인천에 세웠던 미추홀 세력을 흡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백제 건국 세력 BC 18년 온조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역사 연구는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이런 기록이 있으면 유물과 유적으로 이게 맞나? 찾아보고 아니면 유물과 유적이 있으면 이게 진짜 기록에 있나? 찾아보고 크로스 체크하는 게 역사 연구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연구해봤어요. 정말 백제가 부여 고구려 이주 세력일까라고 했더니 첫 번째 지금 본 건국설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백제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예요. 대부분 성씨는 뿌리 자기 출발점을 두거든요. 근데 성씨가 부여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조 이름은 부여 온조고요. 부여 비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가면 부여풍, 부여융 이렇게 부여주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다? 뿌리가 부여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빼박 증거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 건데 무덤 양식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에요. 여기 주몽이 살고 있던 만주 지방에 피라미드 같이 돌을 반드시 잘라서 쌓아놓은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있는데 어디에도 있습니까? 네, 서울에도 있습니다. 이 온조가 살고 있던 하남 위례성 어딜까요? 네, 롯데월드 옆에 있는 석촌동이에요. 그 석촌동에 왜 석촌동인 줄 아십니까? 이런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많기 때문이에요. 뒤에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뭐라고 한다? 백제는 부역의 이주 세력, 고구려의 이주 세력이다라고 한 걸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딱 누르면요. 어디 경주에서 생긴 한반도 남쪽 어디였습니까? 진안 땅에서 생긴 신라가 있죠. 신라는 기록에 따르면 가장 오래됐어요. BC 57년에 박혁거세가 건국했고요. 그 다음에 4대 왕이 석탈이고요. 그 다음에 13번째 왕부터는요. 김할지의 후손들이 왕을 했다. 전형적인 연맹왕국이었다라고 해서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뭐 했습니까? 왕위를 차지했다라고 하고요. 진안 땅 경주에서 생겨났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경주의 다른 이름은 금성이라고도 했고요. 계림이라고도 불렀다라고 한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딱 누르면 벌써 한 칸 메웠어요. 뭐 있습니까? 주몽, 유리왕, 비류, 온조, 박, 석, 김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누르면 자 1에서 2세기로 건너갑니다. 1에서 2세기는요. 고구려의 태조왕 보시면 돼요. 태조왕은 어떤 거 정복했습니까? 옥저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옥저 그려보세요. 어디 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함경도 동해안에 있는데 개마고원을 쑥 넘어가가지고 옥저를 정복했고요. 형제상속을 했다는 겁니다. 형제상속이란 건 어떤 뜻이죠? 예, 형제상속은 예, 맞습니다. 게르부 고씨가 왕위를 독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오부족 연맹체라 제가 빨리 지나가면서 말했거든요. 게르부, 전로부, 소노부, 순노부, 관노부 해서 했는데 이제 게르부가 왕위를 독점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뒤를 이었던 고국천왕은요, 조금 차이는 떨어져 있어요. 고국천왕은 부자 상속했다라고 해서 이제 왕위를 한성 씨가 하다가 자기 직계 아들한테 물려준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오부를 오부로 바꿨다라고 하는데, 선생님 이게 뭐예요? 오부가 정말 성의 없네. 이게 왜냐면요, 아까 빨리 말했잖아요. 계루부, 전로부, 소노부, 관노부, 순노부라고 해서 각각 자신 출신의 부족의 이름을 딴 오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면 너 어디 살아? 나 계루부 살아. 라고 하면 너 계루부족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안 돼. 하나의 고구려를 위해야 돼. 라고 해서 계루부 이런 걸 띄고 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에서 방향을 나타내는 뭘로 바꿨다? 행정 명칭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부족적 오부를 행정적 오부로 바꿨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부족적 오부를 방향을 나타내는 오부로 바꿨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다음엔 진대법을 실시했어요. 진대법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뭘 꿔주는 거예요? 쌀을 꿔주는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들어가면요. 이때 힘 있는 귀족들이 어떻게 재테크를 했냐라고 하면 농민들한테 쌀 없을 때 쌀을 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못 갚으면 잡아다 땅을 뺏고 노비를 삼았는데 이제 고국천왕이 야야야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말이야. 쌀 없을 때는 잘못 사채 써가지고 노비 되지 말고 나한테 쌀 거가 국가가 꿔줄게 라고 해서 국가의 구휼 정책,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책으로 진대법을 실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귀족들이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반대하죠. 돈 있는 귀족들이 아예 그거 하지 마요. 우리가 노비 삼아야 돼. 이렇게 말하니까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을파소라는 평민 출신의 재상을 동원해서 뭐 했다? 네, 진대법을 실시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엔요. 딱 누르면 태고 1에서 2세기는 찼어요. 그럼 선생님 백제는 없나요? 신라는 없나요? 있겠죠. 근데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살펴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1에서 2세기는 고구려, 고국천왕, 그 다음에 태조왕만 알면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3세기 딱 넘어가면요. 고구려가 나와 있습니다. 동천왕이에요.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자꾸만 뭐 왕들이 고국천, 동천, 미천 이렇게 있잖아요. 왜 그렇게 들어갈까요? 이거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묻힌 장소예요. 하천 옆에 붙으면 동천왕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 왕이었는데 양재천 옆에 붙으면 양재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천 천자 붙여서 묻힌 장소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위나라의 관구검이 침략했다라고 하는데 이 위나라는 어디?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 유비, 장비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조조의 나라. 이 고구려가 동천왕 때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으면요. 중국 대륙이 천하삼분이 되어서 여기는 조조의 위나라, 이쪽은 손권의 오나라, 여기는 유비의 촉한이라고 해서 촉나라다라고 했는데 요 위나라가 성장을 하니까 여기 세력을 떨치고 있는 고구려와 충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위나라의 관구검이 침략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때 치고 나가는 건 백제죠. 백제가 한강 유역을 정복했습니다. 서울 인방을 쫙 정복하고요. 경기도 일대를 딱 정복한 다음에 뭘 반포했어요? 율령을 반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령은요, 공무원체가 16급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16관등이다라고 하는 거고, 장관이 6명이었는데 6좌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급 공무원 6명, 좌평이었어. 그래서 6좌평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복은 자비청, 자색공복, 비색공복, 청색공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비색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비색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붉을빛자도 있고 우리가 청자 색깔 있잖아요. 비추색이라는 빛자도 있어서 여긴 붉은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제하는 사람은 친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줏빛, 붉은빛, 푸른빛 이렇게 문제를 내니까 그거까지 신경 써서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누르면 딱 됐어요. 여기 무슨 왕? 동천왕, 고이왕에서 몇 세기도 끝났다? 3세기도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3세기는 똥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몇 세기? 4세기 가겠습니다. 미천왕이에요. 이제 좀 들리죠? 아, 미천 옆에 묻혔구나 해서 미천왕인데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어딜 점령했습니까? 서안평을 점령했다라고 하는데 이때가 중국이 5호 16국 시대라고 해서 북쪽에서는 5개 북방민족이 쳐들어와서 16개 나라를 만리장성 주변에 세웠고요. 원래 중국 한족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나라가 계속 교체되는 대혼란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혼란기를 맞이해서 누가
우리의 미천왕이 치고 나간 거예요. 자, 지도를 그리면 어디냐? 서안평이 딱 여기입니다. 백두산 있으면 서안평 여기거든요. 지금의 우리가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평양지나 의주지나 딱 넘어가는 단둥지방 이쪽을 서안평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치고 나간 거예요. 왜 쳤을까요? 당연하지. 중국으로 가려면 여기 치고 해로나 육로를 잡아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동천왕도 치고 태조왕도 쳤는데 드디어 어느 왕이? 미천왕이 뭐 했다? 점령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낙랑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가 압록강 이렇게 삼자 그려서 가장 들어온 데가 청천강 살수대첩하는 데고요. 여기 아래턱 쪽이 싹 들어간 데가 있는데 여기가 대동강이에요. 대동강에 있는 도시가 어디죠? 평양이죠. 자, 여기까지 점령을 한 거예요. 미천왕이 요 두 지역을 점령했다라고 한 거예요. 어디? 서안평을 점령하고 평양 대동강 유역 근처에 낙랑군, 한사군이 설치했던 낙랑군을 추출해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땅을 밀어붙였고요. 근데 슬픈 건 그의 아들 고궁원왕 때예요. 고궁원왕 때는 여기 5호 16국 중에 최고 잘 나가는 데가 있는데 그게 전연이에요. 원래 중국 애들은 네이밍을 할 때 중국 대륙을 9개로 잘라서 우리나라 쪽을 붙인 데가 연, 여기를 뭐 제, 여기를 초 뭐 이렇게 해서 불렀는데 이쪽에 있는 나라가 연나라인데 위만이 건너왔던 그 연나라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얘네가 나라가 망하고 나서 나라 이름을 줄 때는 좀 편안하게 그 땅에 연이 있었으니까 전연, 그 다음엔 후연, 남연, 북연 뭐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래서 전연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얘네가 선비족이라는 북방민족, 5호 중에 선비족이라는 북방민족이 세운 거예요. 왜 자꾸만 오호 이렇게 하느냐? 이 호자가 중국 애들이 붙인 것처럼 오랑캐 호자예요. 우린 북방민족이라 불렀는데 중국은 자기네 빼놓고는 다 오랑캐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오호다라고 하면 오랑캐 호자를 붙여서 선비족, 흉노족, 저족, 강족, 갈족 해서 오호였거든요. 그중에 최고 센 게 선비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호자 들어가는 음식 뭐 있죠? 네, 호떡 있죠, 호떡. 그 호떡이 뭐 있습니까? 예, 여진족 애들, 청나라 애들이 만들었다라고 해서 호떡이라고 한 거예요. 물론 호빵은 아닙니다. 호빵은 호호 불어서 먹으라고 호빵인 거고. 자, 여기는 5호회 중에 선비족이 세운 전연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얘네가 세지니까 여기 세진 고구려가 빵 충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구려왕 때는 수도가 함락당했어요. 아빠 미천왕의 시신은 파헤쳐서 질질 끌려갔고요. 엄마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거 잡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딱 수습하고 나서 어느 왕이 이 고국원왕이 생각한 게 있어요. 뭘 생각했냐? 아버지 때 나라 뺏겼는데 아버지 시체도 뺏기고 위험했으니까 아버지가 뺏어놓은 남쪽을 좀 더 튼튼히 해야겠어 라고 해서 이쪽 쫙 내려온 거예요. 여기만 갖고는 안 되니까 남쪽으로 쫙 내려와서 평양을 지나 경기도 요 사이에 있는 데가 어디죠? 황해도죠. 황해도를 점령하기 위해 쫙 내려옵니다. 그런데요, 이때 백제의 왕이 만만치 않아요. 그게 누굽니까? 근, 초, 고, 왕이 있습니다. 근초고왕이 세력을 모아서 고궁원하고 일대 격전을 황해도에 벌인 거예요. 근데 누가 밀려요? 고궁원왕이 밀려요. 그래서 평양성을 후퇴하는데 근초고왕이 아들 근수수왕을 보내서 아들 가서 죽이르! 이렇게 해서 막 쫓아가가지고요. 고궁원왕을 활로 죽여버려요. 그래서 고궁원왕은 누구한테? 근초고왕한테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고궁원왕의 업적입니다. 참 업적이 슬프죠. 전연한테 털리고 평양성전투에서 사망한 게 뭐다? 고궁원의 업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멋진 남자 한 명 나옵니다. 고궁원의 아들 소수림왕이에요. 소수림왕은 얼마나 냉정하냐? 아버지를 죽었는데 바로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자기 분석에 들어가요. 왜 고구려가 졌을까? 딱 졌더니 인재가 없대. 그래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태학을 설립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뭐 했습니까? 불교를 수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불교를 어디? 여기 전연 있잖아요. 556궁의 전진에서 순도라는 승려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했고요. 그 다음에 백제에는 있는데 우린 없네? 율령을 반포하자라고 해서 율령을 반포했어요. 그래서 소수림왕이 태학 설립, 불교 수용, 율령 반포했다라고 한 거예요. 4세기 고구려는 3명 알아두시면 됩니다. 무슨 왕? 미천왕, 그 다음에 고국, 원왕, 그 다음에 소수림왕이 있다라고 한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딱 누르면 이제 누구예요? 백제 전성기입니다. 어디? 고궁원왕이에요? 아니, 근초고왕이에요. 고궁원왕을 잡은 근초고왕인데 여러분 별거 없어요. 뭐 있습니까? 너무 내용이 많은데 외우기 너무 힘든데 아주 간단하지. 어디 쳤어? 황해도 쳤잖아. 그리고 여기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있는 데가 마한이었잖아요. 마한 전 지역을 점령했으니까 요 사이에 낀 가야의 압력을 형성했다 해서 아주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황해도를 차지했어요. 평양성 전투에서. 당연하지. 그 다음에 마한 전 지역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가야에 영향했어요. 여기 지도 그려 설명했어요. 황해도 차지하고 마한 전 지역 차지하고 그 다음에 가야에 압박을 가하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대박이 이렇게 진출했대. 여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여기가 요동반도, 여기가 산둥반도였잖아요. 근초고왕이 여기서 출발해서 요서, 요하강의 서쪽, 그 다음에 산둥, 그 다음에 이렇게 일본이 있으면요. 어디까지? 예, 외의 규슈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역사책에 있는 게 아니고요. 중국의 역사책 송서, 양서에 있습니다. 요서, 산둥, 규슈까지 진출했다라고 하는 거 있고요. 정말 기록이 있으면 실제인지 찾아봐야 되잖아요. 와, 규슈에서 칼이 하나 나왔는데 이렇게 된 가지가 7개 달린 칼이에요. 좀 이따 사진으로 볼 거예요. 칠지도인데요. 이 칠지도 표면에 근초고왕이 백제 외왕한테 하사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700년 된 칼입니다. 근데 새로 만든 칼인데 거기에 글씨를 새겨놓은 거예요. 황금으로. 1700년 됐는데 아직도 글씨를 읽을 수 있어요. 그걸 읽었더니 누가? 근초고왕이 외왕한테 까불지 마라. 충성을 다해라 라고 하사한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칠지도에요. 요서 산둥이 있다라고 하고요. 중국의 동진 56국 생겼을 때 원래 중국 애들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거든요. 걔네는 절대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안 해요. 동쪽으로 왔다라고 하거든요. 그 동진과 수교했다라고 한 거고요. 이 잘 나가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박사 고흥을 시켜서 역사책을 쓰겠다라고 하는데 그 역사책 이름이 서기예요. 그리고 이 권력을 아들한테 물려줘야지 해서 뭘 시작했다? 부자 상속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빨리 갔는데 그림으로 보면 돼요. 위치고 아래치고 가야 압박하고 해외 진출하고 그 증거로 칠지도 있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뒤를 이어서 침유왕이 되는데 야 고구려가 뭘 수용했어? 불교를 수용했어? 그럼 우리도 한다라고 해서 동진에 마라난타 근초고왕 때 수교를 맺은 동진에서 마라난타라는 승려가 와서 불교를 수용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선생님 그럼 신라는 뭐 하고 있어요? 신라는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나왔어요. 무슨 왕? 내무왕이다라고 했는데요. 박석김 돌아가면서 하다가 이 내무왕 때는 뭐 했다? 형제상족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김심한 독점 세습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거 나오네요. 여기에 새로운 왕호를 만들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면 신라는요. 중국하고 교류하기 힘들었어요. 회로로 가면 누구한테 걸리고 백제한테 걸리고 육지로 가면 고구려한테 걸려서 중국 문화 수입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왕호를 사용했거든요. 그 왕호가 첫 번째 박격거세 때는 거서관이에요. 뜻이 뭐였습니까? 거서관은 족장, 군장이란 뜻이고요. 두 번째 남해왕 때는요. 뭐였습니까? 예, 차차웅이란 거다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한 명씩 사용했는데 이 남해왕이 차차웅은 뜻이 제사장, 무당이란 뜻이에요. 이 남해 차차웅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이 아들이 이름이 유리예요. 유리가 있고 그 다음 뭐 있었습니까? 예, 사위가 있었는데 사위는 석씨예요. 인도계 이주 세력 석씨, 석탈해라고 부릅니다. 누구한테 왕위를 물려주지라고 고민하다가요. 딱 결정을 합니다. 야, 탈해가 쓰니 탈해한테 밀려줘야겠어. 이렇게 말하는데 석탈해가 왕을 찾아오더니 장인어른 제가 처남하고 제가 받으면 권력 다툼이 일어날 테니까 제가 처남을 만나서 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둘이 만나요. 둘이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처남, 누가 왕을 하지? 그러면 우리 나이가 많은 사람이 왕을 하는 건 어때? 라고 해서 좋아? 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까면 돼요? 민증 까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나이가 많은 걸 모르니까 서로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이가 많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떡에다가 이를 앙 하고 찍어요. 그래서 이를 딱 찍었는데 누가 더 많았어요? 유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리가 3대 왕을 하고요. 유리가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처남 탈해한테 뭐 해야 돼? 왕을 밀려주겠다 해서 4대 왕이 탈해가 됐어요. 근데 이때부터는요. 이가 많은 사람 연장자란 뜻의 이사금이 있었는데 내무왕 때부터 뭐로 바뀌었다? 예, 대군장이라고 하는 마리간으로 칭호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두면 돼? 거, 차, 이, 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 순서도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봐두시면 되고요.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리간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드디어 이 내무왕이 어떻게 했냐? 네. 내무왕이 나온 신라가요. 뭐였습니까? 진안이었잖아요. 진안 대부분 지역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제가 진안 그려볼까요? 이렇게 지도가 돼 있어요.
한반도 지도를 쫙 그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경상도 소백산맥 있고요. 여기 이렇게 태백산맥 있고요. 여기 강이 하나 듭니다. 여기 낙동강인데요. 이 낙동강 동쪽 지역을 다 차지한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경주, 대구, 안동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여기를 다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나라가 있는데 그게 좀 이따 배울 금관가예요. 금관가야가 아니 신라가 너무 성장하는군 이렇게 해서 어디? 왜 용병을 집어넣습니다. 용병이란 표현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이때 왜는 백제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인데 백제의 도움을 받아서 왜군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급당황, 오? 얘네 너무 센데? 라고 해서 가야의 지원을 받은 왜군을 격퇴하지 못하니까 이 내무랑이 헬 때리는 거예요. 어디에? 빠바밤! 아까 차도남, 냉정한 남자 있었죠? 소수리만의 아들 광개토대왕이 고구려에서 엄청 키워서 390년의 왕돼서 고구려를 강대국으로 키우고 있거든요. 헬 때리니까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쫙 세력을 끌고 와서 개마무사라고 철갑 기병을 끌고 와서 뿅 해서 왜군 격퇴하고 쫓아가서 금관까지 밟아버린 거. 그게 뭐다? 400년이다라는 거예요. 광개토대왕의 도움으로 왜를 격퇴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록이 어디에 자세히 나와 있냐고요? 광개토대왕 능비지요.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이 세운 광개토대왕 능비에 엄청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믿을 수 있어요? 지금 나 믿을 수 없는데 아빠니까 엄청 자랑하는 거면 어떡해? 라고 했는데 와 대박. 신라에서 무덤을 하나 깠는데요.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릇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그릇의 밑바닥에 보면 좀 이따 사진을 볼 거예요.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써져 있는 뭐가? 그릇이 어디에서? 신라 수도인 경주 한복판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는 건요. 무슨 뜻? 광개토대왕의 영향력이 어디에 미쳤다? 네, 신라에 미쳤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렇듯이 광개토대왕이 되게 고구려가 잘 나가서 어디? 광개토대왕 능비에는요. 신라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노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늙은 손님이어서 구원을 요청하니 내가 가서 구원해줬다라고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노객은 광개토대왕 능비에서 신라를 의미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요게 사색입니다. 그럼 제가 딱 누르면 어떻게 됐어요? 네, 이렇게 오시면 돼요. 사색이는 미고소, 끔침내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각각의 업적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색이 갑니다. 오색이는 아까 잘 나가던 남자 누구예요? 광개토대왕이다 라고 한 거죠. 광개토대왕이 뭐합니까? 영토를 확장합니다. 지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 묘호가 광개토예요. 묻힌 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그린 건데 얼마나 땅을 많이 획득했으면 광개토겠습니까? 여기 있던 후연 하는데 여기 후연을 도와주러 거란 놈들이 오니까 거란을 이때는 비려라고 했거든요. 비려. 그리고 여기 숙신이란 여진족이라고 고려에 붙들려드리고 말갈족이라고 발해 때는 부르는 북방민족인데요. 얘네 다 때립니다. 그리고 여기 동부역까지 모두 때려요. 모두까기 왕이 광개토대왕이다라고 한 거고요. 여기 한강 있잖아요. 한강인데 우리 누구 죽었어? 그렇죠. 아까 고궁우랑 여기 밀어붙이다 죽었잖아요. 근데 광개토대왕은 한강 북쪽 강북까지 싹 쓸어버려요. 강북 싹 쓸어버리고 강남은 아직 못 제끼죠. 왜냐? 강남은 백제 수도 위례성이니까 강북까지 쓸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강 이북까지 쓸고요. 북쪽 다 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400년에 왜군 격파했지요. 그 다음에 근관갈까지 정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멋진 거 연호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연호가 뭐예요? 뭐죠? 네, 서양은 우리 연도를 어떻게 매깁니까? 서기라고 해서 매기잖아요. 올해 몇 년? 서기 2020년이다 이렇게 하면 서기의 주말은 서력기원이에요. 서양 달력의 기준점이 되는 해다라는 거죠. 언제예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를 서양 기준이라고 하고 그 뒤를 AD, 그 전을 Before Christ라고 해서 BC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 전, 기원 후라고 배우는 거거든요. 이건 서양의 달력 측정 방법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정도는요, 어떻게 하냐? 그 동네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뭘 사용합니까? 연호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이 동네에서 내가 왕이야. 가장 힘이 세. 그럼 나는 연호를 붕붕이라고 할 거야. 그럼 붕붕 1년, 붕붕 2년, 붕붕 3년, 붕붕 4년 이렇게 하는 거고요. 내 아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도 되고 내 손자가 이름을 나는 우리 할아버지 거 안 쓰고 콩콩이라고 할 거야. 그럼 콩콩 1년, 콩콩 2년, 콩콩 3년 하면 그 주변국들이 다 그 연호를 쓰는 거예요. 연호를 사용한다는 건 그 지역에서 가장 뭐한 나라다? 센 나라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광개토대왕은 근데 연호도 못 져요. 영락이에요, 영락. 왜 영락일까?
영원한 즐거움을 느낀다라고 해서 영락입니다. 백성들하고 영원하게 즐겁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영락. 네, 연우는 영락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이 되게 잘한 일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 아들을 엄청 건강하게 낳아요. 아들이 왕 이름이 뭡니까? 장수왕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럼 장수왕은 당연히 아버지가 대단한 왕이었으니까 그 업적을 받아서 뭐예요? 자, 첫 번째 왕 되자마자 장수왕 2년에요. 아버지 비석 세워줍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광개토 대왕릉비다라고 하고요. 여기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라 노객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못한 거 있어요. 고공원왕 원수 못 갚았잖아요. 북쪽까지는 쓸었지만 어디에 있습니까? 백제를 못 뭉갰잖아요. 그래서 백제를 뭉개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서 백두산 근처의 국내성에서 뿅 해서 어디로? 아이고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대동강 유역의 평양까지 수도를 뭐합니까? 천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도를 천도했어요. 평양으로. 훨씬 더 바닷가로 가기도 쉽고 평지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백제 위례성을 점령했다라는 거야. 와 대박. 완전 집요한 왕. 475년이니까 평양 천도에서 남하 정책을 쓰면서부터 몇 년간, 근 50년간 계속 때린 거예요. 보통 왕 같으면 죽었겠죠. 근데 장수왕 아닙니까? 엄청 오래 왕위만 70년을 합니다. 예, 나이가 90대에 가서 죽으니까 여기를 계속 때린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심하게 때렸냐? 비호왕부터 계속 때리도 안 되니까요. 계로왕이 다스릴 때는 스파이 보냅니다. 어떤 스파이? 도림이란 스파이 보내가지고 계로왕이 바둑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계속 바둑두기 해요. 정사를 돌보지 않고 바둑두기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게임에 빠지게 해서 뭐 했습니까? 예, 정사를 등한시해서 국경 수비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건너서 하남 위례성, 한성, 강남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계로왕 어떻게 됐을까요? 전사예요. 계로왕 죽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게 가능했던 게 이때 중국과 56국으로 시작된 위진 남북조 시대인데 여기를 북방계 왕조고요. 여기는 남조라고 해서 원래 중국 한족이 세운 왕조인데 여기 두 개랑 외교 관계를 되게 잘했대요. 북조가 까불면 남조랑 친하게 지내고 남조가 까불면 북조랑 친하게 지내면서 외교 관계를 튼튼히 했으니까 내부에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 대단함은 어디에 기록돼 있어요? 여기 태백산맥, 소백산맥 있으면 여기가 딱 가장 중요한 데거든요. 여러분 경상도를 영남지방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영남인 줄 아십니까? 여기 고개가 있어요. 조령이라고 세조자 써서 새도 날다가 너무 높아서 뚝 떨어진다는 조령이 있는데 그 조령 남쪽의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영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도시가 충주예요. 충주 단양이고 여기가 문경이거든요. 이 충주에다 세웠다는 건 어디까지? 신라 넘어가는 저기 목구멍까지 쑥 영토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충주 중원 고구려비에다가 충주가 옛 지명이 중원이에요. 뭐 했습니까? 신라를 동이 매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매금은 아까 말했잖아요. 중국 애들이 그러니까 동이는요.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를 부를 때 동쪽 오랑캐라고 불러서 동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걸 신라를 동이라고 불렀다는 건 천하의 중심이 누구다? 고구려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고 동쪽에 있는 신라는 뭐다? 동쪽 오랑캐다라고 하고 매금은 마립간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동이 매금이 와서 뭐 신선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천하의 중심이 고구려다라고 하는 거. 요거 장수왕의 위대함이 기록되어 있는 비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자가요 문자왕이 있습니다. 아들은 누구예요? 아들은 조다라는데요. 요거 아닙니다. 정말 조다예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왕을 해서 왕자로 늙어서 죽어요. 그래서 손자가 바로 왕위를 물려받는데 이 문자왕 때는요 부여를 정복해서 최대 영토를 획득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면 돼요. 남양만은 지금 경기도하고 경기도 평택하고 어디 사이? 저 당진 사이. 충청도와 경기도의 경계 정도고요. 중령은 아까 말한 조령 중령이니까 어디까지? 신라의 입구까지가 어디였다? 고구려의 영토였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전성기고요. 그 다음에 딱 누르면 이제 뭐 나와요? 백제는 한참 이렇게 광개토대왕 있을 때 비왕 뭘 맺어요? 나제동맹 맺습니다. 당연하죠. 427년에 뭐 했습니까? 남쪽으로 막 내려와서 평양으로 천도했으니까 뭐 했습니까? 비유왕은 나제동맹을 맺으면서 뭐 했어요? 신라를 설득해서 고구려에 대항했다라고 하는 거죠. 나제동맹? 네, 눌지왕한테 이렇게 설득했을 거예요. 비유왕이. 아니 뭐 백제만 죽어요?
고구려가 와서 백제 망하면 신라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합쳐야 돼요. 이렇게 말해서 비우왕과 눌지왕이 낮에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계로왕은 한참 두드려 맞을 때 북위에 국서를 보내요. 북위는 이쪽 북조의 가장 큰 나라였거든요. 거기에 국서를 보내가지고 살려주세요. 고구려가 자꾸만 때려요. 이렇게 말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성공하지 못했어요? 워낙 장수왕이 외교를 잘해놨으니까. 그리고 위례성이 점령됐고요. 자, 계로왕의 아들이었던 문주왕은요. 뭐 했습니까? 아버지 죽었잖아요. 짐 싸가지고 저기 충남 공주, 웅진까지 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주왕 어떻게 죽은 줄 알아요? 예, 거기 있던 공주의 귀족, 웅진의 귀족들이 반란이 돼서 칼로 푹 찔러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었던 동선왕은요. 뭐 했습니까? 야, 이러다 나라 망하겠는걸? 어떻게 해야 돼? 혼인동맹, 신라하고 더 튼튼히 해야 돼. 라고 해서 신라의 소지왕과 혼인동맹을 맺어서 그러니까 뭐 있습니까? 백제와 신라의 결합을 강화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고구려 평창기에는요, 비계문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신라의 무슨 왕입니까? 눌지왕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신라의 눌지왕인데요. 신라의 눌지왕은 무슨 상속했습니까? 부자 상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가장 잘 나온 건 어디? 낮에 동맹을 맺었다. 비왕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고구려를 통해서 불교가 전래됐습니다. 근데 전래만 됐지 믿지는 않았어요. 왜? 여기는 귀족 세력이 세서 왕권 강화될까 봐 아직 믿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지왕 아까 본 것처럼 혼인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눌지왕과 소지왕까지 배웠고요. 딱 누르면 5세기에 나옵니다. 고구려 전성기고요. 광장문, 비계문동, 눌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4세기는 백제의 전성기였고요. 근초왕.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고요. 좀 이따 지도 확인할 거예요. 전성기는 어디를 차지해야 돼? 한강역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지도고요. 이제 6세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세기는요. 고구려는 왕이 잘 안 나와요. 뭐 평원왕, 안장왕, 안원왕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잘 안 나오고요. 우리 누구만 기억하면 되냐? 온달만 기억하면 돼요. 온달하면 누구 기억나죠? 평강, 공주 기억나죠? 여러분 온달 장가 잘 갔습니까? 잘 모르겠네요. 그냥 바보로 살았으면 평범하게 살았을 텐데 괜히 공주랑 결혼해서 장군 돼가지고 막 전투하다가 아차산 여기서 죽어요. 충북 단양하고 아차산성에서 전투 중에 죽었다라는 기록과 뭐가 남아있습니까? 예, 설화가 남아있으니까 온달은 590년 신라를 공격하다가 전사하였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충북 단양과 아차산성에 각각 유적과 설화가 남아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치고 나가는 겁니다. 전성기가 백제냐고요? 아니요. 전성기는 신라인데요. 다시 치고 나가는 건 백제예요. 왜냐? 백제가 쌀이 많이 나와서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치고 나갔는데 누구 있습니까? 무령왕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선생님 무령왕은 뭐 했어요? 라고 말하면 무령왕은 누구 모아놓고 왕족들 모아놓고 그렇게 말했어요. 22담로를 설치할 테니 니네가 가서 왕권을 강화하거라 라고 했어요.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 앞에 있는 문주왕 뭐 맞았어요? 푹 귀족 발라놓은 칼 맞았죠? 동성왕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동성왕도 귀족 발라놓은 칼 푹푹 맞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권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을요 22개의 요충지를 딱 설정하고 거기다 누굴 파견한 거예요? 왕족을 파견했을 거예요. 상상력을 발휘하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야 백제 망하면 니네도 왕족 끝이요? 이렇게 말했겠죠. 그래서 왕족 끝나니까 가서 왕권을 강화해라 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성공했나 봐요. 그래서 왕족을 파견해서 왕권을 강화했고요. 자, 무령왕릉이 발견됐습니다 라고 하는 건 뭐냐?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무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발견된 무덤은 이게 유일해요. 왜요, 선생님? 우리가 릉은 왕 무덤에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뭐 있습니까? 네, 조선시대나 이런 거는 있어도 고구려 백제 신라는 없어요. 예, 그래서 유일하게 발견했는데 1970년대에 일본 애들이 다 도굴해 갔는데 이건 도굴이 안 당하고 웅진에서 배수로 공사를 하다가 확 주저앉아서 봤더니 거기서 이렇게 지석이라고 해서요. 뭐 있습니까? 무덤의 주인에 관한 기록에 있는 돌이 발견돼요. 근데 거기에 백제 사마왕 불여룡 영동대장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국 남조가 백제 누구를 무령왕을 백제 사마왕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 영동대장군이라고 불러서 동쪽을 책임지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까지를 통해서 중국 남조와 교류했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돼요. 남조의 나라 이름이 양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이어서 성왕이 되는데요. 성왕 때는 빵 치고 나갑니다. 어디?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해요. 여러분 공주를 갔다 오신 분들은 부여하고 공주를 둘 다 가보면요. 부여는 좀 평지에 가깝고요. 공주는 뭐 있습니까? 산지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금강에 상류하고 하류에 있거든요. 그래서 공주는 싸우기가 좀 좋고요. 부여는 교류하기가 좋아요. 교류하기 좋으면 그만큼 외적의 침입을 막기가 좀 어렵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좀 자신감의 발로로 뭐 했습니까? 평진, 부여로 천도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때 지명은 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을 수도를 5부, 지방 5방, 중앙을 22부 실무관청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아까 관청 몇 개 있었어요? 6개 있었죠? 그래서 6자평인데 22개로 나눴고요. 국호도 바꿔요. 우리가 진정, 리얼, 부여야. 뿌리가 부여였잖아요. 그래서 남부여로 바꿨다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화합니다. 여기 뺏겼잖아요. 여기 강남 뺏기고 금강에 있는 여기 웅진, 여기 부여로 왔는데 여기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여기를 뺏으려고 이때 신라의 왕이 어린 진흥왕이었습니다. 성왕이요. 진흥왕한테 전화해서 자, 우리 같이 한번 뺏읍시다. 내가 한강 하류를 칠 테니 하류! 당신이 한강 상류를 치세요. 라고 해서 진흥왕이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여기를 일시 회복했습니다. 그런데요. 와, 대박. 진흥왕이 이거 배신해. 역사의 배신자 진흥왕이 등장합니다. 왜 배신했을까요? 배신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라가 발전이 늦은 건 중국하고 직접 교류를 못해서 그래요. 근데 여기 기가 막힌 항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성? 당항성이다라고 하는 항구였어요. 그래서 당항성을 뺏으려고 신라가 어디를 백제를 배신하고 여기 한강유역에다 성 몇 개를 40여를 금방 쌓아버립니다. 그리고 백제를 배신했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신당했으니까 열받잖아요. 그래서 성왕이 어디 때렸어요? 에이, 그럼 난 신라 때릴 거야 하고 신라를 막 때리다가 지금의 충북 옥천이에요. 여기서 서울에서 뭘 타고 가면 부산 갈 때 경부고속도를 딱 타고 가면 대전을 지나고 대전 딱 지나서 처음 휴게소가 옥천 휴게소거든요. 그럼 거기 옥천, 황간, 영동, 그 다음에 추풍령을 지나서 경상도 김천으로 들어가는데 딱 그거예요. 뭐 하기 위한 것? 네. 소백산맥을 넘기 위한 거. 요 소백산맥을 넘어서 경상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관산성 전투를 쳤는데 여기 매복에 걸려서 고관 도도로놈한테 허무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성왕의 꿈은, 찬란한 꿈은 이렇게 끝났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충북고청 관산성 전투에서 뭐 했다? 전사하였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전성기 맞은 신라 어떻게 할까요? 우리 배신왕, 진흥왕 보러 가겠습니다. 신라는 지증왕이 한화정책을 핍니다. 한화정책이라는 건 중국 따라하기거든요. 한화정책이라는 단어가 잘 나오진 않지만 지증왕도, 진덕여왕도, 그 다음에 경덕왕도 중국 따라하기를 해요. 막 관복을 바꾸고 하는데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긴 왜 하나냐? 나라 이름 바꿔요. 신라로. 무슨 몰래 신라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원래 뭐였습니까? 사로, 사라라고 하는 고유 명칭을 쓰다가 한자 이름 신라로 바꿨습니다. 신라는요, 새롭게 빵빵 망나사방으로 퍼져나간다라는 뜻의 신라고요. 드디어 왕호를 사용합니다. 그 전에 뭐였죠? 거, 차, 이, 마였죠? 그래서 왕호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장을 금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순장은 사람 죽으면 같이 끌어다 먹는 거잖아요. 이제 노동력과 생명을 중시해서 순장을 금지했고요. 우경을 실시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경이 뭐죠? 소로 뭐 하는 거? 쟁기질하는 걸 우경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동시전을 설치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동시전은 동실한 시장이 생겼는데 거기에 상행위 감독기관을 동시전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뭘 정복합니까? 울릉도를 정복합니다. 장군 이사부를 시켜서 울릉도를 정복한 게 지증왕 때고요. 지증왕 뒤를 이어 버풍왕이 됐는데요. 버풍왕은 처음에 딱 뭘 설치합니까? 병부를 설치했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어디 소속이죠? 국방부 소속이죠? 국방부 소속인데 그것처럼 뭘 설치했다? 왕이 군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병부를 처음으로 설치했어요. 중앙관청 중에 처음으로 설치됐고요. 그 다음 뭘 반포했습니까? 율령을 반포했다라고 한 거예요. 17급 공무원 그리고 자비청왕의 관복체계를 갖췄고요. 이 율령을 반포한 증거는요. 버풍왕 때 세운 울증 봉평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처벌 규정이 있으니까 형벌이 있는 걸 봐서는 아마 이때쯤 율령이 반포됐을 거다라고 하는 거 알고 그 다음에 2차 돈이 순교합니다. 아까 고구려의 묵호저가 불교를 전래했잖아요. 근데 안 믿었어요. 왜? 귀족 세력이 왕권 세질까 봐 못 믿자고 했는데 2차 돈이 죽음으로 해서 불교를 공인했습니다. 선생님, 근데 생뚱맞게 2차 돈이 왜 죽었어요? 여러분, 2차 돈은 원래 성씨가 박씨였어요. 박염촉이라고 해서 이두향찰, 즉
한자의 뜻을 빌어서 우리나라를 표기한 거에서는 이차돈이라고 읽었지만 박염촉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왕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 박차돈이 순교하면서 아니 왕 건강을 위해서 믿어야 돼요. 안 믿을 거예요. 귀족들 반대하니까 그럼 날 죽이세요. 날 죽여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불교를 믿으세요 했는데 빡 잘랐는데 흰피가 내리고 흰피가 솟아나고 꽃비가 내렸대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불교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법흥한테 불교를 공인했고요. 그 다음에 골품제를 정비했습니다. 골품제는요 신라 귀족인데 신라는 상층의 귀족이 아주 복잡해요. 성골이라고 해서 엄마도 왕족, 아빠도 왕족, 진골이라고 해서 높은 귀족이 있고요. 두 품이 있는데 이 두 품이 6, 5, 4, 3, 2, 1 두 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품은 귀족일까요? 아닐까요? 네, 귀족이에요. 그래서 지배층의 귀족이 왕족을 포함해서 8개로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복잡하니까 뭐 하기 위해서 율령을 반포하려면 당연히 골품제 정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줘야 되죠. 그래서 골품제를 정비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딜 정복했다? 금관가해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관가해는 아까 400년에 꾹 발표된 데 있죠? 마지막 왕이 누구냐? 김구해였어요. 김구해가 발표했고요. 여기 잘 나가니까 연호를 사용합니다.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라고 한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진흥왕입니다. 진흥왕은요, 거칠반퇴시켜서 이 잘 나가는 것을 역사책 국사로 표현했고요. 한강 유역 차지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한강 상류도 했고 배신하고 하류까지 차지했고, 그 다음에 대가야도 정복합니다. 가야는 좀 이따 배울 건데 그때 지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하고요. 화랑도입니다. 화랑도는 원래 여성 중심의 청소년 수련 조직이었거든요. 근데 남성 중심의 청소년 조직으로 만들죠. 왜? 국가 조직으로 만든 이유 전쟁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남성 중심의 국가 조직으로 만들었고요. 불교가 도입됐으니까 이제 불교 교단 정비하고요. 그 다음에 황룡사라는 아주 멋진 절을 졌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나오는데 요 비석들이 나옵니다. 요거는 제가 여기를 지도를 다시 확장해서 그려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아까 소백산맥 있고요. 여기 낙동강 다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한강입니다. 이게 남한강, 북한강이에요. 한강은 두 개로 돼 있어요. 남한강, 북한강. 그래서 만나서 양수리에서 만나는데 처음에 당연히 여기 때려야 되죠. 어디? 넘어야 될 거 아니야. 경상도에서 탈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조령 넘어서 여기 차지한 다음에 단양 적성비를 차지해서 세웠고요. 그 다음에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북한산비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관산성 전투에서 대가야가 백제평을 들거든요. 그래서 대가야를 정복하기 전에 그 밑에 있던 창녕을 때린 다음에 창녕비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어디? 이렇게 신라가 어디까지 올라가서 함경도까지 올라가서 마운영비, 황초령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갈게요. 여기 단양적성비, 그 다음에 북한산비, 창녕비, 그 다음에 마운영비, 황초령비예요. 근데 중요한 거, 북한산비는 왜 물음표를 달았냐? 왜 달았을까요? 요걸 568년이라고 해석하는 데도 있어요. 요길 같이 세우면서 세웠다라고 해서 물음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석 다 가능해요. 어쨌든 이 비석들은 어느 왕 때? 네, 진흥왕 때 세워진 거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지요? 그럼 딱 누르면요. 이제 6세기는 무성, 지법진이에요. 여기는 누구 있습니까? 네, 온달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7세기 왕은요. 신라하고 고구려는 뒤에 가서 배우고 여기서는 누구 배울 거냐? 여기 배울 거예요. 여기는 이제 뭐 있습니까? 예, 영양왕, 영유왕, 보장왕인데 이건 신라의 그러니까 그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서 배울 거고요. 여기서 설명할 건 요 무왕하고 의자왕이에요. 무왕 기억나십니까? 우리 서동요에서 맞둥방이라고 했던 그 무왕 있고요. 의자왕, 삼천궁녀 의자왕 있잖아요. 근데 의자왕은 그런 거 안 나왔습니다. 원래 되게 효자여서 해동 증자라고 불렸대요. 자, 이제 그러면 무왕의 업적부터 살짝 살펴보면요. 무왕은 익산으로 천도를 하려고 했대요. 백제는 워낙 돈이 많으니까 익산으로 천도를 계획했었다라고 하고요. 그 익산에 미륵사라는 절을 져요. 그래서 여기 다 터만 남아있고 유명한 탑이 하나 있죠. 삼국시대에서 가장 오래된 미륵사지 석탑이 있고 그 다음에 의장은 해동증자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1시간 동안 이쪽 강의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표를 외워야지 문제를 두 문제에서 세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장이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3강 두 번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